네, 초등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임으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것과 관련한 셧다운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제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은 어땠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온라인으로 어린이날 이 맵을 그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 소개하고 청와대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이게 어떤 게임입니까?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 레고 블록 기억나시죠? 그걸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레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생긴 그런 블록들을 조립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놀고, 그러니까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 아들 딸도 이거 초등학교 때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거의 뭐 초등학생들의 그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다 이걸 뭐 할 수 있는 뭐 초통령 게임 이렇게 불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이 성인들만 할 수 있게끔 지금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지금 그게 좀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2세 이용가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 또 유럽에서는 이거 그냥 전체 이용가 게임이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뭐 폭력적이거나 네네.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12세 어쨌든 뭐 이제 이용가 등급을 받고 이제 이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 회사의 개발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습니다. 2014년에. 이게 이제 모장 스튜디오라는 회사인데 샀는데 이게 이제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이걸 통합하는 그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네.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서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정을 관리할 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따지면 이제 이 성인 이상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정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이런 걸 별로 구별하지 않고 처리를 해왔었는데 한국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 네. 한국은 왜냐하면 이 계정을 청소년이냐 청소년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려면 이걸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그런 것들을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려면 돈도 들고 관리가 힘들거든요. 한국만 예외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귀찮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면 다 귀찮고 한국은 그냥 성의만 하는 걸로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임의 내용이라든가 뭐 선정성이라든가 폭력성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아니면 규제 차원에서 한국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또 귀찮고 하니까 그냥 한국은 이거 19세 이상으로 돼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통합해서 19세 이상으로 돼버리면 그런 어떤 복잡한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하게 19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냐 이걸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성인만 이걸 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런 그 성인 여부를 뭐 판단하고 이런 기준이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게 셧다운제 때문인 겁니까? 아니요. 셧다운제 이전에도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됐었죠.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세컨 라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네. 세컨 라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다른 나라 똑같은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게 이제 가상세계인데 요즘 유행하는 뭐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예. 한 10여 년 전에 크게 히트했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만 주민등록 그 번호로 가지고 성인이 인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한국만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에 있는 린덴랩이라는 본사가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한국 쪽에서 한국 쪽 지사가 워낙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한국은 이걸 안 하면 서비스가 안 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성인 인증을 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성인물이 돼버린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에 그 좀 특정 시간이 되면 게임을 더 이상 그러니까 12시에서 6시까지 못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외국 업체들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그냥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고 이 표준화된 룰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셧다운제라는 게 이제 학생들 수면 시간 확보하고 이제 게임 중독 같은 것들 좀 막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게임을 한다고 해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막아놓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단적으로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었는가를 보면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조사를 해보니까 셧다운제를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청소년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게 대략 한 1분 30초 늘었다. 학원 안 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예. 점에서 이제 실효성의 이슈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학원,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학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뺑뺑이를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학원 갔다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집에 오면 뭐 12시가 넘고 이런데 그럼 12시에 게임 좀 하겠다고 하는 5분 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는가라는. 그러니까 네. 청소년들의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향유권 이게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거든요. 그 부분을 침해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네. 앞서 그러니까 1분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건 뭐 어디 근거가 좀 조사 기관 같은 게 좀 확인됐습니까? 예. 그리고 조사에 대한 결과죠. 아, 그래요? 결과죠. 예. 그건 나중에라도 좀 확인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셧다운제 말고도 게임 규제가 좀 과해요? 게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셧다운제가 대표적인 거고, 예.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게임에 대한 규제를 좀 도입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죠. 가장 이제 극단적인 시도가 뭐냐면, 이제 WHO가 지정을 했고 한국 정부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금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게임 이용 장애, 게임 질병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질병 코드라는 건 뭔가요? 그건 이제 게임을 과하게 하는 일부의 사람이 게임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일부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 환자로 지정을 하는. 게임 중독. 예, 좀 쉽게 그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게임 중독은 질병일 수 있다. 질병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부분이 모호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게임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형태의 시그널 그러니까 어떤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입은 안 됐고 이제 뭐 2019년부터 엄청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규제를 위한 하나의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청소년들 좀 보호하고 이렇게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게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효성을 따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셧다운제는 PC 기반의 게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바일은요? 모바일이 대상이 아니죠. PC는 규제하고 모바일은 게임은 모바일 규제를 게임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규제가 아닌 거죠. 요즘에 학생들은 제일 모바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미 시대착오적인 하나의 법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이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를 들면 셧다운을 지금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의 청소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게임하는 시간보다도 동영상 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면 동영상 셧다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임은 셧다운으로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등등 엄청난 양의 동영상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로 규제가 들어온 거죠. 네. 그 규제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냥 몇몇 기관에서 규제합시다라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생했던 몇 가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이제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지적을 이제 뭐 지나치게 이제 또 과열돼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게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슈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상당수의 인과관계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게임 때문이라고 몰고 간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어떤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게임 때문이다라고 그냥 규정 짓는 데거나. 그렇거나 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랬다거나 뭐 이런 사건이 너무 있었고요. 이제 그럴 때 게임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거기에서 이제 셧다운 제도라는 게 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규제를 만약에 없애고 게임 산업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간다 그러면 앞서 뭐 여러 가지 뭐 마인크래프트가 뭐 19금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 과몰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근데 게임의 이제 셧다운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의 과몰입 등등을 연구를 해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게임이라는 이슈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규제하려고 하면서 게임 나쁜 거야. 예, 뭐 이렇게 한다거나. 예. 반대로 많은 학생들이 이 공부라는 그 어떠면 그 지나치게 공부로 강요하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라는 것은 결국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전부 쓸모없고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건 왜 문제를 안 삼는가? 그럼 청소년들에 있어서 그럼 공부 과잉 사회 예. 또는 공부를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군요. 이게. 그 구조는 왜 보지 않는가? 그럼 청소년들이 게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숨구멍이거든요. 그냥 공부 하루 종일 하고 학교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일부 학생 빼놓고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12년 동안. 잘하는 학생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게임하는 시간을 보면 정말 시간을 틈틈이 쪼개서 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현상을 놔두고 왜 그 학생들이 숨구멍을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한때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만 좀 부각을 했었는데 최근엔 게임 산업 육성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이 게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위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때요? 게임 산업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과거에 온라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었죠. 게임은 잘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력이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가 한국의 게임 산업을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산업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셧다운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의 이미지 자꾸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산업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뭐냐면 결국엔 게임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냐는 인식의 전제가 셧다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는 건 게임을 많이 하면 안 좋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의 개발자들이라든지 게임 산업 전체에 대단히 또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네.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도 최근에 셧다운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뭐 대안들 같은 것 발의 되고 있습니다. 뭐 아예 그냥 폐지하자는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일정 정도 무슨 뭐 제공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떤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셧다운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셧다운제는 두 개의 법률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이제 강제적 셧다운제 12시에서 6시까지는 그냥 다 서버 닫아버리는. 그리고 이제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 게임산업진흥법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셧다운제인데요. 근데 두 개의 어떤 논란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통제권 또는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게임에 대한 시간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건 청소년 본인과 부모가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인과 부모.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뭐 유럽 같은 선진국의 케이스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논란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모하고 그 당사자 청소년 간의 논의를 통해서 또는 그게 안 될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는 부모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실제로 셧다운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강제 규정을 도입하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이제 한국 외를 보면 개발도상국들입니다. 뭐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국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1년 반 만에 폐기했거든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태국도 한국을 모방해서 했다가 폐기했고요. 그러니까 보면 선진국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그런 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이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걸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어떤 역량이라든지 절제력을 가질 것이냐.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즉 가족에 맡기는 거죠. 네. 가족에 맡긴다고는 하셨는데 지금도 청취자 의견들을 보면 4150님은 게임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람 죽이면 점수가 쌓이고 잔인하게 죽일수록 단계가 올라가는 게임도 버젓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7605님 게임 나쁜 거 맞아요. 멍한 정신으로 수업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 0944님은 70대입니다만 저는 게임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쟁이 많거든요, 지금. 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는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에 대한 어떤 긍정과 부정의 논란도 미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런 논란은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로 가족에서 특히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게임에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자체가 이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른 게 문화입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못하면 그 자기들의 또래 집단에서 완전 소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 하나 문화적 요소,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슬기롭고 현명하게 게임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네.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못하게 막고 그래서 음지로 숨고 때는 심지어는 뭐 부모님의 아이디를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게임을 하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이제 개선 방안 하겠다고 협조하겠다는 그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셧다운제가 벌써 1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건 폐지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에 있어서 이제 여성가족부도 이 셧다운제 문제를 알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근데 이게 산업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전체의 어떤 파워 관계, 역관계 또는 규제에 대한 권력 관계로 보게 되면 권력 관계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여성가족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강력한 어떤 뭐라 그러나요?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셧다운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산업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지능보다는 규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계속 거기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고 여가부도 일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여가부 위에 국회 여가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예, 거기에서 상임위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상임위가 결국엔 통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정부 부처를 보면서 어떤 이슈를 보게 되냐면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라는 게 그들의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조차도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어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하는 뭔가의 규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결국에는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으면서도 폐지되지 않는 게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게 이제 이번에 마인크래프트의 19금화 때문에 폭발이 된 거군요. 예. 근데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폭발하게 된 이유는 마인크래프트는 청와대조차도 그거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이게 19금이 되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가부하고 여가위가 지금 여론에 대해서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응한다고 저는 보고 있죠. 1735님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부모가 가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김종훈님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임 나쁜 거면 사람 죽이는 영화도 다 금지시켜야죠. 영화, 동영상 셧다운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게임 규제 완화라든가 뭐 활성화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어떤 앞으로 노력 같은 것들 기울이실 계획이신지 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셧다운 같은 이런 사실은 이제 뭐 논리적으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빨리 셧다운 같은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쪽. 그래서 저희 학회는 이제 성명서 등등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세미나나 이걸 통해서 이제 여론들을 환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게임이라는 어떤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건전하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슈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들과의 대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이런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학회가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는 셧다운 좀 개선 방안 입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에는 좀 반대쪽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 좀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죠.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입니다.